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웹캠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봐야 될 부분이 보면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 지금 방역 체계가 오히려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방역 체계 완화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 적응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최현주 전문가님 또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안겨주시기도 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유럽하고 미국 등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방역 체계가 완화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구권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이 이미 피크를 쳤다는 지금 그런 인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방역 체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5만 명을 지금 돌파하면서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0만 명은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많으면은 20만 명까지도 보고 있는데 지금 4주에서 8주간 그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는 상황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민간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서구권처럼 그렇게 따르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방역 체계 지금 대부분을 해제했죠. 지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가격리 의무 기간 지금 최소 5일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런 규정도 이달 하순에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검토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원래 다음 달 말 정도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빨리 좀 더 앞당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스웨덴도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술집이나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를 전면 해제했고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 패스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리오프닝 경제 재개 좀 빨라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심주는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주까지 좀 동부 같이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반응이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오늘 또 다시 급등하게 되면은 추격 매수는 별로 좀 부담스럽고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지금 올해 지금 초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올해 내내 좀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좀 빠질 때 좀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올해 내내 봐야 될 만한 테마주다. 따라서 오를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조정을 받을 때 사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리오프닝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갑니다. 네, 간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 속에서 국내 반도체주들은 아직까지는 이 낙폭을 빨리 만회해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윤정식 부장님 짚어주세요. 네, 사실은 국내 시장은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며칠 정도는 나왔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시원한 반등이 좀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반도체 두 종목 중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당연히 이 시장의 우려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수기 논란이 있었던 이 겨울을 사실은 무난하게 넘겼죠. 그러면은 2022년은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도 그렇고요. 메모리도 그렇고요. 성장이 한 6에서 7% 이상은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전 세계가 긴축에 들어가고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좀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좋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자신 있게 반도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다시 시장이 좀 문제죠. 국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가야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시장은 상방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
뭐 상방을 뭐 굉장히 뭐 길게 본다라면 3,000선까지도 보겠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뭐 2,800선 정도, 2,800에서 900선 사이 정도가 거의 이 상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훨씬 높다.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방은 시장의 상방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상방은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두 종목이 좀 다른 종목보다 못 올랐습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좀 높다라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져온 게 있거든요. 바로 은행주입니다. 어제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은행주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도 좋았고 이것을 이 회사 자체적인 이익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다 나눠줍니다. 주주 환원책이 나오면서 또 주가도 이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제 은행주 KB금융이 그러니까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죠. KB금융뿐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지주들이 다 강하게 어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4조를 넘어섰습니다. KB금융과 함께 4조 클럽에 순이익에 도달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금융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로 훨씬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의 상승은 역시 호실적과 같이 맞물려서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 같이 맞물린 결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이죠. 지금 올해 내내 역시 금리 인상이 화두로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역시 금리 인상 사이클 시기에는 역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더군다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중요한데, 배당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지금 2020년도에 배당에 대한 규제를 했지만은 지금 KB금융 모든 신한지주, 모든 금융지주들이 결국에는 배당을 2020년 이전으로 좀 회귀하기로 했습니다. 배당 상향을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지금 하나금융도 결국에는 지금 KB금융하고 신한지주는 이미 결정을 그렇게 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지금 결정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역시 자사주 소각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2019년도에 은행주 최초로 지금 KB금융이 자사주 소각에 나섰는데, 올해도 KB금융은 1,500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이제 하기로 이제 이미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9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역시 추가 소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소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 좀 강화되면서 은행주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내내 역시 은행주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KB금융하고 몇 개 지금 월봉 차트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박스권 탈피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결국에는 위로 업사이드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역시 장기적 박스권 상단에 와 있는데 그거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비슷합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은 역시 장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인데 역시 박스권 상향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은행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윤정식 부장님도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앞서서도 또 체크포인트에서도 은행주 몇 번 다뤄봤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은행주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 금년 내내 좀 아예 연 말까지 갔을 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출렁일 수 있을 만한 리스크 요인을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면, 한 가지는 충당금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 먼저 나왔죠. 은행주들 충당금을 좀 더 쌓아야 된다. 충당금을 잡게 되면 이익단이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충당금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유는 집값 하락에 대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죠. 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라라는 부분인데, 부동산 가격이 좀 빠르게 좀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던 부분들,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당금 관련해서는
한번 출렁일 수 있는 리스크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투심이 좋아져서 은행들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올라갔고 그 심리가 이 매수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금리 인상을 지금 5번에서 뭐 한 7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금리 인상 횟수가 줄어들거나 지금 100bp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BP에 대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더뎌진다. 그러면 투심이 조금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리스크다라고 이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워낙 좋은 실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요. 비은행 부분들, 자회사들 이런 실적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 다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박스권을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는 살짝 돌파를 했죠. 신한지주는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신한지주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돌파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는 탄력적인 모습들은 4대 은행주보다도 좀 기업은행이 탄력적인 모습은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은행이 좀 더 세게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실적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중간에 출렁일 수 있을 만한 리스크들이 나오더라도 길게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은행주에 대해서는 올 한해 내내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보시죠. 최현재 전문가 이오테크닉스 윤정식 부장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오테크닉스부터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들이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오테크닉스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진 것 같아서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레이저 마킹 장비 수주가 지금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다이싱 장비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애닐링 장비, 그루빙 장비, PCD 드릴러 장비 출하 증가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인 반도체 레이저 마커는 세계 시장에서 95% 점유율을 기록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주가 조금 하락한 다음에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조금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갖고 나왔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도 뭘 하나 담아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티웨이 항공이 제시가 됐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이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는요? 네, 우선 항공주들이 살아나는 투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대형 항공주들은 실적이 안 꺾였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 물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LCC들은 물류를 제대로 배송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객으로 버텨야 되는데 LCC들은 지금 거의 제주도로 버티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여기서 해외여행이 개선이 됐을 때 이 LCC들이 굉장히 많은 좀 수혜를 탄력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을 때 해외여행이 됐을 때 얼만큼 더 비중적으로 수혜를 받느냐 그랬을 때는 LCC와 여행주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티웨이 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고요.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러면 LCC 중에서 왜 티웨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진다면 유럽과 북미까지 가능한 이런 비행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여행 장거리 노선까지도 좀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다른 LCC와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티웨이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가는 3,000원 정도에서 3,500원 정도까지 좀 빠르게 오르긴 했지만 워낙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시초 가격, 목표 가격은 4,000원, 손절 가격은 3,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그리고 포인트 짚어봤습니다.